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구시당 위원장 출마를 선언하며 걸려왔던 합의 추대 대신 현역 간 경선이 펼쳐집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가 8월 말까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청라수 무료 배부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제26회 전국문화사진공모전 시상식과 제19회 초대작가전이 7일 달서아트센터 달서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가 7월 1일부터 송이기념관 위탁 운영을 시작하며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달서구가 청년들의 구정 참여를 위한 제7기 청천기획단 발표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달성의 새로운 상징이 돼 달성 어린이 숲도서관이 지난 7월 1일 임시 개관했습니다. 달서구의회 이진원 의원과 달성군의회 양은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구시립국악단의 특별기획 공연 메콩강 플러스 실크로드가 오는 7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5홀에서 펼쳐집니다. 한소리 제작소 소리단기의 기획 공연 요즘 창의 7월 18일 달서아트센터 월용홀에서 펼쳐집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7월 10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구시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관례였던 합의 추대 대신 이례적으로 현역 의원 간 경쟁 구도의 경선을 통해 결정됩니다. 지난 9일 대구시장 출신 대구달서병 권영진 의원이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수성을 이인선 의원도 이어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대구는 지금 위기입니다. 신정부 출범과 국정 운영의 큰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에 권한대행인 행정부시장이 시정을 책임져야 하는 리더십의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8년간의 대구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당을 지역 혁신의 구심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 정치의 중심이던 대구가 어느덧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사람을 키우는 데 인색하고 도전과 경쟁을 두려워하는 동안 대구의 정치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수가 밀실에 모여서 형님 먼저 아우 다음 하는 식의 낡은 관행을 버리고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당원들이 선택에 맡기는 혁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권 의원은 시당위원장으로 당선될 경우 대구시와 국회의원 간의 정책예산협의 정례화, 주요 현안별 TF 운영, 당원투표제 시범 실시 등 5대 비전, 별 5개 혁신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이인선 의원도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의 일방적인 출마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의원은 TK 공동현안 협의회 운영, 지역정책 전략회의 등 협치와 연대를 강조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경선은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상 첫 사례로 그간 유지되던 연장자 선수 순 합의 추대 관례가 깨졌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당위원장이 갖는 상징성과 공천 영향력도 두 후보 간 경쟁 배경으로 꼽힙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후보 등록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선 일정 및 방식 등을 확정할 계획이며 강대식 현 위원장의 임기 종료에 따라 이달 말까지 새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당위원장이 가지는 공천 영향력과 상징성 또한 이번 경선의 배경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공정하고 유의미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오는 8월 말까지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청라수 무료 배부 봉사활동을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더 높고
폭염특보 발령일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보다 일찍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달성군에서 폭염 기간에 설화 명곡역하고 다산 문양역에서 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화 명곡역하고 다산 문양역은 지하철 종점이기 때문에 멀리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 물 봉사를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일, 6일 저기 하원 장날에는 저희 하원장에서 수고하시는 노점상 어르신들, 상인들이 너무 더위에 지쳐있기 때문에 그분들인데도 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시원한 물 많이 마시고 시원하게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달성군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해 화원읍 생활개선회를 비롯한 7개 자원봉사단체가 함께하며 어르신과 야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루 600병의 청라수를 무료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들은 이제 7월 7일 오늘부터 대구광역시내 자원봉사센터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이제 이 무더운 날씨에 저희 국민들이 좀 더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제 시원한 물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 국민들께서 건강에 유의하셔서 무사히 여름을 다 무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 개선에서는 여성들이 농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시원한 물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무더운 날씨에 이 시원한 물을 한 잔에 건강도 찾으시고 생활하시는데 활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청라수는 고산정수장에서 생산된 병입수돗물로 냉동탑차를 통해 설화명곡역, 문양역, 화원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전달되며 배부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씨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돼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청라수를 받은 한 시민은 무더위 속에서도 봉사에 나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26회 전국문화사진공모전 시상식과 제19회 전국문화사진 초대작가전이 지난 7일 달서아트센터 달서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조현정 달서구 문화원장을 비롯해 참여 작가와 수상자 가족 그리고 사진 애호가들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전국문화사진공모전에는 달서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유 주제를 담은 총 588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입선 42점, 특선 15점, 가작 4점, 동상 3점, 은상 2점, 금상 1점이 선정됐습니다. 대상의 여에는 김세곤 작가의 기막힌 포즈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저의 시선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미가 있었는데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되어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사진은 찰나의 시간으로도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저의 작품도 지난해 본 공모전 전시회에 지인들과 들러 작품을 감상하던 중 재미있는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보고 배우며 더 좋은 작품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날씨는 덥지만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계속되는 전시회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길 바라고 좋은 작품을 감상하시고 재미와 행복을 가슴속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보다도 또 더 좋은 작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상을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상북도 4개, 5개 시군에 초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산불 현장에 제가 거주하고 있었고 또 어떤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찍다 보니 한껏 찍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 또 이런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는 없지만 많은 이재민들이 빨리 복구하고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상을 받게 돼서 무한히 감사하고 또 이 심사를 맡아주신 이영기 교수님, 김정수 교수님, 양성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시상식과 함께 열린 초대작가전에는 63명의 작가가 참여해 인간, 자연 그리고 도시라는 세 주제로 구분된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수상자와 초대작가, 관람객들은 각자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순간의 감정을 공유하며 사진예술의 깊이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수상작과 초대작가전은 오는 12일까지 달서갤러리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문화원 조현정 원장은 앞으로도 문화와 예술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감동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가 7월 1일부터 송해기념관의 위탁 운영을 정식으로 시작하며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달성군 옥포읍 송해공원 내에 위치한 송해기념관은 연면적 850.84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1층은 기념품 전시 판매장, 2층은 송해선생 전시관과 교육 프로그램실, 3층은 체험 프로그램실과 쉼터, 하늘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념관은 올해 상반기 처음 운영된 문화 아카데미의 큰 호응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며 단순한 기념시설을 넘어 지역민에게 열린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운영되는 하반기 문화 아카데미는 달성 치유명상, 달성 자연인문학, 달성 역사문화산책, 영재 학부모 아카데미 등 상반기와 동일한 구성이며 송해기념관 2층에서 각각 10회차씩 평일에 운영됩니다. 주말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형 콘텐츠 힐링 타로가 마련됐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층 체험실에서 진행되며 별도 예약 없이 현장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 시니어 마음 놀이터는 매주 화요일 열리며 예술놀이, 웃음놀이, 음악놀이 각 사회로 구성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웃음과 예술을 매개로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를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달성문화재단에서 매주 화요일이면 기세리 마을 주민들을 위한 시니어 마음 놀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풍란 석부작입니다. 이 풍란 석부작을 해보니까 마음의 힐링도 되고 또 주민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시원한 공간에서 얼굴 보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저희 여기 문화재단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3층에서 무료 타로를 하고 있습니다. 1시에서 4시까지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수요일 날은 명상도 하고 있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 우울증 있고 또 치매 조기 예방도 되니까 많이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특별 프로그램인 원데이 클래스가 여름철 문화체험 기회를 더합니다. 7월과 8월에는 유리공예 체험, 반짝반짝 글라스 아트, 9월에는 아로마 테라피 체험, 쉼, 아로마 스톤이 운영되며 각 회차당 선착순 15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달성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 또는 공식 SNS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송해기념관의 위탁 운영을 계기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가 청년들의 구정 참여를 위한 제7기 청청기획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8일 구청 대강당에서 청년 참여기구인 청청기획단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신규 단원 10명을 포함한 3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청청기획단은 2019년부터 운영되온 달서구 청년정책 네트워크로 일자리, 복지, 문화 등 5개 분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왔습니다. 올해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굳은 일이라는 의미를 담은 자체 기획 프로젝트 더굿 활동도 새롭게 추진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청년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 친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달성에 새로운 상징이 될 달성 어린이 숲도서관이 지난 7월 1일 임시 개관했습니다. 달성 어린이 숲도서관은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231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내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 군 최초의 어린이 특화 도서관입니다. 건물은 층별로 독창적인 테마를 중심으로 구성돼 아이들이 책을 통해 상상하고 체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도서관 내부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자연 친화적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으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테마 공간과 다양한 도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임시 개관은 새롭게 조성된 도서관에서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미리 체험하여 도서관 문화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고 배움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게 마련됐습니다. 특히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은 유아들이 도서관의 공간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며 이용 방법과 예절을 익히고 책 읽어주기와 퀴즈 등의 활동을 통해 도서관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견학은 평일 오전에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 어린이 숲도서관은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 달성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중한 결실로 단순히 책 읽는 공간을 넘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꿈과 추억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도서관이라며 다양한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이 자라나는 문화놀이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임시 개관 기간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정식 개관은 7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도운동 상해상동 지역구의원 이진환입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학교 통폐합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부지의 활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저출산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고 앞에 서 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2025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취학 예정 아동수는 10년 전보다 20% 이상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십 개의 학교가 통폐합 수순을 밟고 있으며 달서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월곡 초등학교 또한 지난 5월 학부모 88%의 찬성 동의를 얻어 통폐합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통폐합 이후 남게 되는 학교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해당 지역은 인근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 계획이 없어 부적지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서구의 높은 교육열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달서 영어마을 조성을 제안합니다. 도심에 영어마을을 조성하면 접근성이 뛰어나고 최근 대구 경북 영어마을의 운영 문제로 인해 영어 체험 프로그램이 차질을 빚게 된 상황을 감안하면 지역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달서 영어마을의 운영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평일은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 예약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일상생활과 유사한 환경에서 영어로 대화하며 마트에서는 쇼핑하기,
카페에서 주문하기, 공항 입국 심사 등 미션을 통해 영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에는 영어 특강, 독서 클럽, 쿠킹 클래스 등 방과 후 돌봄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약계층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말이나 방학에는 가족 및 성인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층 카페와 푸드코트를 주민 누구에게나 개방하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지역 내 영어 교육 전문가,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멘토링과 글로벌 문화 교류 행사도 함께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폐교 부지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의를 통한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본 의원 또한 교육청에 월곡초 부적지를 영어마을로 활용하도록 제안해 놓은 상황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교육청 실무부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적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출산 학령 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지역사회 혁신과 교육문화 발전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달서 영어마을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의원 양훈숙입니다. 6월은 우리나라를 지탱해온 독립운동가, 6.25 전쟁 참전용사, 그리고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이루신 분들의 피와 땀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마음에 새게 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켜온 많은 분들의 나라 사랑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뤄온 밑거름임을 기억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달성군은 2023년 기준 대구광역시 전체 도시지역 면적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89%가 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녹지 공간을 가진 까닭은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과 더불어 도시공원, 정원 등 다양한 형태로 도시지역 내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지역 내 녹지 공간은 치유 공간이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상징해 왔으며 최근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 1인당 녹지 지역 면적은 군위군을 제외하고 대구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갖고 있어 녹지 환경복지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도시입니다. 녹지 환경복지의 중심이 되는 공공녹지 공간은 적용 법률과 조성 목적에 따라 크게 공원과 정원으로 나뉘며 조성하는 절차와 비용에도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공원과 정원은 유사성을 보이므로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공원으로 인지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마을 정원, 쉼터 등이 유사공원으로서 기능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공원 난립과 예산 낭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달성 군민들이 우리 군에서 효과적으로 공공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유지 관리한다고 체감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공공녹지 공간 조성과 유지 관리에 대해 다음 사항을 군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공녹지 공간의 조성 및 유지 관리 관련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한 공공녹지 공간 사업이 합리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녹지 공간의 조성과 유지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녹지 공간의 조성과 유지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4가지를 집행기관에서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현재 인구 구조와 장래 인구 구조 변화, 장래 공공녹지 공간에 대한 이용 인구를 예측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도시숲 등 유사 녹지 공간 배치 현황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공공녹지 공간의 균형감 있는 배치와 다양성을 최대한 갖추기 위한 고민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 연령대가 비교적 낮으면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다사 지역이나 테크노폴리스 지역에는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 그리고 지방 정원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창 지역이나 하빈 지역은 인구 연령대가 비교적 높고 인구 밀집도가 낮은 만큼 최대한 많은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소공원이나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하원, 옥포 지역에는 기존의 관광자원을 연계비 활용한 지방 정원을 집약적으로 조성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수립한 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의 우선 순위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그 예산 집행의 상한선을 사전에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공녹지 공간 관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최근에는 그보다 더 빠르게 변한다는 말도 있는 만큼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될 당시와 현재 집행 여건 간에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경우 의회와 협력하여 도시계획 시설 용도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검토하여 광역에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공공녹지 공간은 주민 건강권을 지키고 녹지 환경복지 측면에서 행정 수요는 더욱 많아지고 그 중요성은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위기의 시기에 한정된 재원과 적지 않은 군 재정이 투입될 공공녹지공간 조성비 유지 관리에서 균형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장 눈앞에 노후화된 시설물 개보수와 산발적인 공공녹지공간 조성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대해 깊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건의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 시립국악단의 특별기획공연 메콩강 플러스 실크로드가 오는 7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동아시아 각국의 전통음악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로 몽골, 티베트, 베트남 등에서 온 해외 연주자들이 자국의 전통악기와 민요를 소개하며 우리 국악 관현악단과 함께 풍성한 협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몽골 마두굼의 말 울음소리, 티베트 고원의 민요, 베트남 단보우의 아련한 음색까지 각 나라의 문화와 정서가 담긴 이색적인 무대는 관객들에게 국악의 확장성과 새로운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국악과 아시아 음악이 공유하는 뿌리와 정신을 재조명하며 고전적이면서도 낯선 매력으로 깊은 여운을 남길 예정입니다. 국악의 다채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판소리 제작소 소리담기의 기획공연 요즘 창의 7월 18일 달서아트센터 와룡홀에서 펼쳐집니다. 새타령, 뱃노래 같은 익숙한 민요는 물론 대구, 아리랑, 바리스타령 등 일상과 지역 이야기를 담은 창작곡이 전통음악과 현대적 감성으로 관객과 만납니다. 소리꾼 김진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소리담기는 2020년 수인 춘향을 시작으로 꾸준한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4년 청춘 마이크 이달의 아티스트로 선정돼 KBS 브로의 명곡 무대에도 출연했습니다. 특히 유튜브 15만 뷰를 기록한 봄비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 7월 18일 달서아트센터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10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는 오는 26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손뜨개,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플라스틱 대신 친환경 재료를 활용해 수세미를 직접 만들고 완성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뜻깊은 나눔 활동입니다. 모집 인원은 가족 단위 봉사자 100명이며 참가 신청은 18일까지 달서구청 홈페이지 1365 자원봉사 포털 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1만 원이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체험 시간 2시간은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청 여성축구단이 전국생활체육 여성축구대회에서 준우승한 소식입니다. 달서구청 여성축구단이 지난 5일에서 6일 충북 충주시 수안고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제14회 충청북도지사배 전국생활체육 여성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국 21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 8인제 부문에서 달서구청은 조별 예선 1위를 거쳐 8강과 4강을 차례로 승리하며 결승에 올랐습니다. 정수민 선수는 우수 선수상을, 안현찬 코치는 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했습니다. 2002년 창단된 달서구청 여성축구단은 지역 여성들의 건강과 축구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 20세 이상 달서구에 거주하는 축구에 관심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월배 축구장에서 정기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청년농업인 대상 안정정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7월 3일부터 1박 2일간 육아읍 호텔 아젤리아에서 청년농업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세무지식, 관광농원 구성, 영농정착 지원 사업 지침, 농식품 시장 변화 대응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 간 교류와 협력도 강화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가 지난 1일부터 송해기념관의 위탁 운영을 시작하며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소식입니다. 달성군 옥포읍 송해공원 내에 위치한 송해기념관은 연면적 850.84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1층 기념품 전시 판매장, 2층 송해선생 전시관과 교육 프로그램실, 3층 체험 프로그램실과 쉼터, 하늘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처음 운영된 문화 아카데미가 큰 호응을 얻으며 하반기에도 달성 치유명상, 달성 자연인문학, 달성 역사문화 산책, 영재 학부모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2층 교육실에서 평일 10회차씩 이어집니다. 주말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힐링 타로가 3층에서 별도 예약 없이 진행되며 매주 토 일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운영됩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에는 어르신 대상 예술놀이, 웃음놀이, 음악놀이로 구성된 시니어 마음 놀이터가 열려 심리 안정과 사회적 교류를 돕습니다. 여름철 특별 프로그램 원데이 클래스도 마련됐습니다. 7에서 8월 유리공예 체험, 반짝반짝 글라스 아트, 9월 아로마 테라피 체험, 쉼 아로마 스톤이 진행되며 해당 15명 선착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포스터 내 QR코드나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송해기념관 위탁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달성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한우란 중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 긍정적 소통과 정서적 유대감 강화를 위해 아주 사소한 고백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친 소식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학부모가 자녀에게 남긴 96건의 응원 편지와 학생들이 작성한 90여 편의 친구 및 자기 응원 메시지 등 약 200여 개의 따뜻한 글귀가 모였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간식과 함께 이 메시지들이 전달되어 심리적 안정과 힘이 됐습니다. 특히 시험 전날 미니언즈 복장을 한 교감 선생님이 각 학급을 방문해 간식과 편지를 직접 나눠주며 학생들과 웃음과 응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학년 정승현 학생은 편지로 응원을 전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추근호 교감은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마음 공부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우란 중학교는 푸른나무재단, 현대해상, 교육부와 함께하는 아주 사소한 고백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정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교육재단이 주관하는 초, 중 등 영어 여름방학 캠프가 올해부터 해외 명문 교육기관에서 열리며 참가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나선 소식입니다. 지난 5일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을 시작으로 초등 6학년 참가 학생들은 7월 27일부터 3주간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의 명문 국제학교 래플즈 아메리칸 스쿨에서 글로벌 체험 캠프를 진행합니다. 이 캠프는 2023년까지 필리핀에서 운영되었으나 말레이시아 현지 교육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장소를 옮겨 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중등 영어 캠프는 20일부터 3주간 캐나다 밴쿠버의 명문 사립학교 리젠트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진행된 캠프보다 한층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영어 수업뿐 아니라 양로원 방문과 밴쿠버 주요 명소 탐방 등 다양한 문화 인성 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생들의 현지 적응력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5에서 7회까지 총 3차례에 걸친 사전 교육이 도입됐으며 출국 직전에는 안전교육과 준비사항 Q&A를 실시해 캠프 생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의 영어 방학 캠프는 초중 고 학생을 위한 연계형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초등은 아시아권, 중등은 미주권, 고등은 영국 중심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겨울방학에는 초등 영어 캠프와 함께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영국 옥스퍼드 어학연수도 계획 중입니다. 지금까지 7월 10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5일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희망플러스 여름 김장 나눔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담근 깍두기 1,410kg이 관내
홀몸 어르신 470세대에 전달돼 무더운 여름철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따뜻한 나눔의 시간이 됐습니다. 희망 플러스 여름 김장 나눔 마당은 2018년 시작된 달서구의 특성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8회를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78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2,800여 세대에 여름 김치를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해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달서구지구 협의회를 비롯해 간부 공무원 봉사단, 가족 봉사자, 외국인 유학생, 대학생 등 다양한 세대와 국적의 봉사자들이 함께했으며 금복복지재단의 후원이 더해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달서구는 2025 대구 치맥 페스티벌을 맞아 달서구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두류공원 일대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청소년지도위원 230여 명을 비롯해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성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달서구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해 청소년 유해 환경을 점검하고 계도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는 대구의 대표 여름축제 기간 동안 청소년의 음주와 비행 등 탈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주류 판매업체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도 홍보 활동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정다로 회장은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단체들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7일 2박 3일 일정으로 보훈단체와 함께 안보 큰걸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 프로그램은 보훈, 안보단체가 중심이 되어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토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제주 강정해군 기지를 방문해 해양 안보의 최전선을 직접 체험하고 민군 복합 문화체육시설인 김영관 센터 등을 견학하며 안보 의식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순국 선열의 희생 정신과 자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승국 달성군 보훈단체 연합회장은 보훈단체가 하나 되어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보훈가족을 늘 배려해주는 군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국가유공자와 안보단체 회원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자유가 있다며 그 뜻을 잊지 않고 군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보건소는 7월 8일 오전 8시 시민중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친구야, 아침밥 먹자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기의 아침 식사는 집중력과 학습 능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최근 3년간 청소년 아침 결식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달성군 보건소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 능률 향상을 위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학교 현장에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농협중앙회 달성군 지부, 지역 농축협조합장과 함께 쌀 소비 촉진, 아침밥 먹기 캠페인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등교하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쌀과자와 잔치국수를 나누며 실천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영양정보 자료 배부와 함께 교내 방송교육을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과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2025 IWWF 아시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됐으며 아시아 10여 개국의 강자들이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특히 대구협회 소속 신현정 선수는 여자 오픈부 웨이크보드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눈부신 성과를 거뒀습니다. 신 선수는 국내 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2년 연속 정상에 오르며 국내 최강임을 입증했고 이번 국제무대에서도 예선부터 결승까지 흔들림 없는 기량을 펼치며 웨이크보드 여신다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의 수상스포츠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으며 대구 수상스포츠의 위상을 아시아 전역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암투병 중 의식을 잃어가던 70대 남성을 신속히 구조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10시 22분경 장인어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월성파출소 김상준 경장은 약 2분 만에 달서구 월성동의 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서 구조 대상자를 확인한 김 경장은 창백한 안색과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즉시 상태를 점검하고 복용약과 병력 이력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상황에서도 김 경장은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환자의 의식을 붙잡으려 애썼고 119 구급대와도 긴밀히 공조했습니다. 암투병 이력을 신속히 전달한 덕분에 환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